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 삼척 부사 홍인걸의 간증으로 본도에 갇힌 사람의 수요가 매우 많은데도 어사가 갈려옴으로써 인하여 아직까지 수혈하지 못하여 옥사가 지체된 지 이미 5, 6개월이나 되었으니 끝내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도 많습니다. 새로 어사를 급속히 보내어 핵실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금부가 곽희정을 조율한 죄목으로 되명률의 무고당한 사람이 사죄에 이르러 이미 결재된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을 사죄에 반죄하고 무고당한 사람이 결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 100 이후 3천리에 처하며 3년은 가역한다 하였고 구속록에는 유형을 범한 자는 모두 양계 및 황해도에 정가 사변한다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혐의를 품을 일이 없으나 죄가 중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5일 계미호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여희원을 사처로 찾아가 보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멀리 와서 노고한다고 말하고 또 싸우지 아니하고 남을 굴복시킨 공로를 성대히 칭찬하였더니 희원이 기뻐하며 답사하였습니다. 신이 그가 오랑캐와 문답한 곡절을 물었더니 기원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만포에 도착하여 호인 동평고를 불러 노을 가족에게 선유한 뜻을 전통하게 하였더니 노을 가족이 믿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만일 중국 관원이 선유한다면 무슨 소에서 해야 마땅한데 무엇 때문에 만포까지 온단 말인가 하므로 내가 답하기를 요격이 조선의 팔도 관병을 교련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도 연병관에 차임되었다. 천병 8만 7천 여인이 외적을 몰아낸 뒤에 팔도에 나누어 주둔해 있고 나머지 군사는 왕경을 호위하고 있다. 조선의 사수와 정용한 군사 및 15 내지 16만 명이 넘으며 활과 화살, 화기가 산처럼 무수히 쌓여 있다. 조선이 20여만 명의 군사로 만포 등의 진영에 진입하여 경계를 범한 달자를 도멸하려 하는데 유격이 그 말을 듣고 이르기를 조선도 천조의 속국이며 그대 달자도 천조의 속국이니 내가 선유하여 강해해야겠다. 달자가 만일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천조에 주문하여 한편으로는 조선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들어가 주둔하고 한편으로는 천병을 거느리고 무슨 소로부터 그대 달자를 남김없이 쳐부술 것이다 하여다. 그러므로 내가 유격의 차임을 바꿔서 왔다 하였더니 호인이 과연 믿고 복종하였다. 마씨는 마삼비의 아들로서 노을가족의 부장이며 동량지에도 일반의 장관인데 해마다 중국에 진공하여 화어를 익히 안다. 이 호인 등 200여인이 강변에 왔으므로 내가 그 16기를 앞세우고 독촉하여 들어갔더니 그들 장수가 가지고 있는 주발에다가 자루 속에 담아가지고 온 소주를 부어주며 마시기를 청하였다. 나는 만일 마시지 아니하면 저 오랑캐들의 의심을 부을까 염려하여 곧 술잔을 들어 마셨더니 호인들이 성심으로 접대함을 믿고서 마신 등이 인구를 쇠한한 공을 말하고 죽은 달자의 목숨을 보상하기를 요구하며 나아가서는 국왕을 뵙고 피자가 서울로 왕래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중국의 금력으로서 심히 힐책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천조의 법령을 범하여 사사로의 국경을 넘어들었으니 죽음을 당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조선 변장의 직책은 진수에 있으니
국경을 범하는 달자를 보면 공격하여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일 조선이 그대들의 지방에 들어와서 살해당했다면 역시 그대들에게 목숨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대들이 이미 천조의 검령을 범했으면서 조선의 목숨을 보상하기를 요구하니 이는 사체로 보아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왕경이 여기에서 22여일 노정이니 이나 떨어져 있으니 길이 매우 멀 뿐만 아니라 천조의 명령이 있지 아니하니 나아가 국왕을 보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는 것을 단연코할 수 없다. 내가 만일 할 수 없는 일을 경솔하게 준어하면 이는 나는 호유격을 저버리고 호유격은 경략을 저버리고 경략은 천조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였더니 마신등이 소장을 올려 중국의 인구와 조선 인구를 쇠안하는 공을 차례로 말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소장은 호야의 처소에 있으니 내일 가져다가 올리겠다. 내가 이미 목숨을 보상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호인들이 또 조선의 상물을 얻기를 요구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국경을 범하였으니 법에 죽여야 하는데 조선이 어찌 그대에게 상을 주겠는가 하였더니 호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노야의 상물을 얻고자 한다 하였다. 나는 오직 선유를 위해 온 것이므로 그대들에게 줄 만한 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유격에게 여쭈어서 군문에 전보해서 오는 정월 15일로 기약하겠다. 기약한 날짜가 되면 내가 친히 상품을 가지고 와서 그대들에게 상을 주겠다 하였더니 마신등이 말하기를 우피산 근처에 목책을 친 5개 처가 있는데 그 안에 정병 2만여 명이 정직하고 있다. 지금 노야의 선유를 받아 군사들이 파하고 있으니 노야는 가서 군사를 철수하는 형편을 보라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선유하였으니 군사를 파하는 것은 그대들에게 달린 일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롭게 가서 마치 그대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하겠는가 하였더니 마신등이 답하기를 노야가 돌아가기 전에 병마를 다 철수시키고서 기다리겠다 하였다. 나는 또 그대들 달자가 조선 함경도에 들어가서 더러 사람을 살해하였는데도 조선에서는 그대들에게 목숨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였더니 마신등이 또 함경도 달자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함경도에서 배단을 일으키면 옳든 옳지 않든 천조에서 군사를 출동하여 그대들이 주의를 물을 것이다 하였더니 마신등이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금칙할 것이다. 노야가 만일 문의와 구전을 믿지 아니하면 머리를 베어 바쳐 사실을 입증하겠다 하였다. 나의 차인 양대조가 달로의 속으로 들어가서 절강 소흥부 회계현 사람 공정육을 만났는데 그는 연소할 때 요동을 여행하다가 잡혀와서 그곳에 있다고 하였다. 자손과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재산을 만금이나 모았으며 노울가족이 사부라 부르고 바야흐로 노울가족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노울가족이 매우 후대하고 있다 한다. 달러 중에 문자를 아는 자는 이 사람이 있을 뿐인데 물리는 제대로 통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양대조가 절강 사람이고 나와 호유격도 모두 같은 지방 사람임을 듣고 대우가 매우 정성스러우며 양대조를 인도하여 노울 가적의 전마 군기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또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하나 두었는데 아직도 절강에 있으니 그대가 만일 데리고 오면 이 금과 비단을 주겠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편지 한 장을 썼어. 양대조로 시켜 감사의 뜻을 전하기를 너가 만일 적종을 다하여 큰일을 그르침이 없게 하면 내가 그대 아들을 불러 서로 보도록 해주겠다 하였다. 호인에게 주는 금록 금단은 중국 무슨 소에게 상을 주는 것인데 호인이 이른바 당장이라는 것으로 상교가 있어 한번 상 줄 적에 32필을 준다. 그 값은 한 필당은 4냥 8전이다. 청포, 남포 각
필도 아울러 사서 마신과 일시에 나오는 호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 물건을 만일 귀국의 사람이 가서 무역하면 반드시 고가를 요구할 염려가 있으니 내가 가정 1인과 귀국의 적당한 원역 1인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달려가서 무역하여 강을 건너 정월 초승에 만포로 달려가서 노을 가족에게 전유하여 그가 나오는 중로에서 인부와 말을 정돈하고서 기다리다가 내가 고장 나아가 상을 나누어 주겠다. 이미 15일로 기약하였으니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만일 담당자를 모두 정하여 모레 떠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먼 길을 왕래하느라 고생하는데 이제 또 친히 요동에 들어가면 노고로 인하여 몸이 상할까 염려된다고 답하였더니 희원이 답하기를 한번 벌린 일은 반드시 내가 끝까지 완료해야 하니 노고를 어찌 말하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귀국이 장차 이 달로의 사정을 진주하려 한다 하니 나의 성명을 주본에게 중하게 기록하여 언전을 있게 해주기 바란다 하므로 신이 힘을 다하겠다 하고 답하였더니 매우 감사하다고 답하였습니다. 희원은 몸가짐이 청렴 근신하여 연도에 금칙해서 피해를 제거했고 데리고 나오는 통사 권극중이 각 고을의 뇌물을 받은 것을 보고 봉서하여 강계부에 보내어 본부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영변의 교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사람을 죽인 일을 자세히 듣고는 매우 통분하여 여겼으며 증여한 예물도 받지 않으려 한다 합니다. 이 사람이 유격이 경유하는 사람이라 하므로 신이 그일 교사의 폐해를 말하고 싶었으나 그가 우리나라의 일로 먼 길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위사하는 이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정리에 미안한 듯하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담을 마치고 작별하고 나온 뒤에 역관 이엉예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말하여 교사가 폐해를 일으킨 상황을 자세히 말하게 하고 이어서 유격 종군 6대길의 서첩을 보이게 하였더니 희원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욕하기를 다른 일은 차지하고라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어떤 일인데 대길이 감히 이처럼 비호한단 말인가. 외적이라면 귀국 사람이 화살로 적을 막은 뒤에 혹 달아나 피할 수 있지만 이 교사는 감히 노하거나 피할 수 없어 그 곤장을 달게 받아야 하니 해독이 말할 수 없다. 유격이 석기 군사를 철수하는 것이 그의 복이다. 만일 상사가 이 소식을 듣고서 그를 잡아가게 된다면 화욕이 중할 것이다. 내가 유격에게 극력 말하여 속기 철수하도록 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미당가배를 무역하는 데 필요한 가은이 300여냥이 되는데 이 일은 급속히 처치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남포는 1000병으로 상으로 주고 남은 포복을 주선해 내어서 쓰는 것이 좋을 듯하기에 감히 개품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아래기를 지금 주청사가 떠날 날이 이미 정해져서 출발하려 하고 있으니 모든 기관이 이 해에 관계된 일을 묘당에서 이미 자세히 하려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만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지나친 우려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달로의 정황을 진주하는 것이 비록 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치교가 반드시 1, 2월 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오로지 책봉만을 중하게 여겨 주청한다면 알맞은 시기가 아닌 듯하니 이 행차가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닙니다.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의 이 소청에 대해 마침 혐의하는 바가 있어 곧 준허하지 않았으나 황제의 조칙이 이미 동궁에게 내려졌으니 그 부탁의 소중함은 별리로 책봉하는 예를 내리는 정도뿐이 아니어서 준허의 뜻이 은연중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논의가 바야흐로 논쟁하여 고집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해부의 복제를 준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까닭을 깊이 구명하지 아니하고 사정이 절박하다 하여 잇따라 추청한다면 다만 제복종의 미안한 말만을 얻을 뿐이고 일 또한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른바 사랑에 빠져 자식만을 값산다고 한 말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격발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인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이것을 미안함으로 삼아 소주하기에 급급하면 중국 조정이 여러 부각의 비웃음을 사서 더욱 격발됨이 없지나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석상서인데 우리나라의 사은 문자를 고대하고 있다 합니다. 그 사인으로서 왕래하는 자가 이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조하였을 때 또한 불러 간곡히 말하였다 합니다. 가령 외적이 다 철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미 반년이 넘었으니 변경의 정황을 진주하여 황은을 사리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는 염려를 조금 풀어드리게 하는 것이 곧 석상서의 의도입니다. 외와 본공을 간구하는 것이 극히 통분한 일이니 우리나라는 진시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려두고 중국 조정이 동쪽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때에 외정에 대해 한마디 말도 언급하지 않고 한갓 때 아닌 세자 책봉에 관한 번거로운 말로 중국 조정에 진주한다면 그들이 장차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의 것을 말하면 서로 격발될 우려가 있고 뒤의 것으로 말하면 또 석상서의 의사와 서로 어긋나서 이를 알지 못한다는 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은 주본을 만들더라도 책봉의 허락과 적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나라를 시종 불쌍히 여겨 구제해 줄 것만을 진달해야 할 뿐이니 어느 곳의 적은 이미 물러가고 어느 곳의 적은 철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뽑아 이 사실에 의하여 말을 꾸며 솔직히 진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세자의 책봉을 고집하십니까? 또 우선 이달 20일 이후까지 기다리면 외적이 떠나가고 머무르는 것이 진짜이든 거짓이든 간에 정확한 소식이 올 듯하니 사세를 보아 이 주본이 아울러 부록한 뒤에 길을 떠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동궁의 책봉을 준어받지 못한 것은 하루가 급한 것이나 사기에 관하게 되는 바는 또한 일률적으로 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비변사에 내려 의논 처리하여 미진한 뉘우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5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오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병조 판서 이덕형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라는 세상에 병무가 호번하여 경의 노고가 많은데 나도 감기가 들어 자주 보지 못하였다. 하니 덕형이 나아가 아뢰기를 소신은 재질이 노둔하고 용렬한 데다가 죄진 목숨을 겨우 연명하고 있으므로 심상한 직사도 오히려 조관하기 어려우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희원이 어제 들어와서 오늘 소신을 보려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유자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상공 유자라고 칭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잘 하지 못하나 성품이 꽤 소명하여 유격이 그의 말을 많이 따른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일로 노고하며 왕래하니 도감이 각별히 대우해야 할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정황이 어떠한가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굴복한 것 같으니 이어서 금백을 주되 마치 손군문이 상으로 주는 물품처럼 한다면 저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아직 중국을 배반하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듣지 않겠는가. 이로 인해 일이 없으면 10만 군사를 써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만약 기밀하여 복종시킨다면 범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세국 여희원의 말을 들으면 중국 또한 근심이 없지 않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을 이르는 말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저들이 밤낮으로 훈련하고 활과 화살을 만들고 있으니 그 뜻이 작은 데 있지 않은데 성대를 조성하는 자는 이성량이라 합니다. 저들이 무순소에 인구를 많이 수연하였으므로 이 성량이 징허하기를 주문하여 점차 사납고 거만하게 되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이르는 용호 장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는 곧 자칭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신도 저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덕형이 이르기를 인신과 의관은 모두 중국 조정에서 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목숨을 보상하고 비단을 주는 일은 어떠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미 호인과 언약하였으니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내게 저들이 목숨을 보상받고자 하므로 조선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중국 조정의 상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따라 금단을 주기로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적은 금수이므로 그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우리의 방비할 도리는 10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병사 변은규는 경력은 적으나 그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뜻을 약간 강하게 합니다. 근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들은 먼저 형장을 써서 그 위험을 세우지만 변은규를 이런 일이 없으므로 사병들이 감열하니 매우 기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의 군사훈련은 전 감사 때처럼 아직도 두서가 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분파된 교사들이 심하게 수탈하므로 백성이 견딜 수 없어 하자 군정이 안정되지 못하여 모양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달로도 대오와 진법이 있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진법을 쓰는 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호령이 전일함으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적이 없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희원은 언제 간다 하든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일이 급하여 내일 먼저 합의하고 그는 은을 받아 가지고 간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은은 자신이 가지고 가려 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교사들의 작패가 많으므로 속히 철수하기를 도모하고 있으나 나의 생각엔 그렇지 않다. 지금은 매우 괴로우나 참는 일만 못하다. 백성의 폐와 국가의 형편으로 보아 지공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이 밖에 난처한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중국만 믿을 뿐인데 노기를 격발시키는 일이 있게 될까 염려된다. 중국에서 만일 우리나라가 교사 돌려보내기를 도모하는 사유를 알게 되면 어찌 심히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극히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유격이 각도의 교사에게 보낸 화융은 금문에서 겨울 물건으로 옷감으로 나누어 준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장사할 상품으로 보낸 것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당초 본국에서 월은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군문에 청해서 받아내어 각도에 나누어 보낸 것입니다. 함경도에는 은이 많이 생산되고 먹거는 희귀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홍여순이 중국 사람과 매매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여겨 금지하고 사들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호유격이 이처럼 성을 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처음부터 판매하려 한 것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모자, 남포 같은 것을 나누어 주어 인삼, 은 등의 물건을 납입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늘 중국 사람을 접대하는 일은 물력이 단갈되어 형세같이 등하기 어려우니 도감 당상이 반드시 근실한 한 관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어 낭료를 거느리고 집안일처럼 하게 한 뒤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비변사에 말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라. 또 남방의 외정은 어떠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장계를 살펴보면 적세가 한결같고 그들이 지었던 기와집도 모두 옮겨갔다 하니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건대 대병을 대마도르나 혹은 다른 섬에 주둔시킬 것인 듯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상사는 무엇 때문에 지레 적의 진영에 들어갔는가 병부에서 전에 외가 다 물러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뒤에 들어가도록 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서둘러 나아갔으니 여기에서 중국 조정의 호령이 일정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저기 수년 동안만 출동하지 않는다면 조처 대비해야 할 수 있으나 명년에 변란이 생긴다면 형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외방의 군사훈련은 교사들이 어지럽게 벼 두서가 없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니 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훈련도감의 일이 지금은 어떠한가? 혹 태만해질까 염려된다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별로 도움되는 바가 없고 아직도 전일과 같을 뿐입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관들을 힘이 수령해도 재수하지 않고 또 승천시키지도 않는다면 어찌 성의를 다해 일을 하고 공을 세우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낭청 초관은 노고가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되니 진실로 상전이 없으면 기총, 대총을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뽑아서 타경하기를 기요신서의 법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벌에 매양 구에 대여 이미 고질되었으므로 갑자기 개혁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청에 관한 일은 외적을 물리친 데 대해 사언한 뒤에 해야 하거니와 달러의 정세도 진주하여야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변방 정세에 대해서는 전혀 주문하지 아니하고 매양 국사만으로 진주하는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외적이 다 물러간다고 사언하지는 않더라도 오늘날까지 보존한 것은 모두 중국의 은혜이니 이것으로 사연을 만들어 사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비변사에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판서에서 진실로 생각이 있거든 어떻게 여기지 말고 다 말하라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국가의 위급함이 이와 같은데 믿을 만한 장자가 전혀 없으니 의병장을 선발하여 특별히 등용하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곽재우는 심기가 상하여 처사가 언당하지 못한 듯하나 군법이 엄명하고 사조를 사랑합니다. 또 의병을 규합하여 적의 토벌에 공이 많았으나 강화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벼슬을 제수하여 불러와서 그가 하는 말을 보아 처리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처럼 쓸만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하라. 또 우리나라의 장수 제목이 이처럼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디 의논이 많아서 완전한 사람을 얻을 수 없으니 반드시 비방과 칭찬에 끌리지 말고 의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상 무관 중에 병사로 선발할 만한 사람도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나 정은은 겁이 없는 것 같고 또 북도에 7, 8년 동안 있었으니 불러서 군사 거느리는 장수의 수임을 제수할 만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을 나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건일 조정의 공사가 다 허위로 돌아가고 있으니 요는 수령을 가려 제수하여 백성을 보호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이루어서 말씀드리면 양근은 수상의 쇠잔한 군현으로 난리 이후 4년 동안 수령이 13인이나 바뀌었으니 이러한데도 관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도감이 기계를 만드는데 탄석이 나올 데가 없으므로 군의 요역을 전부 감면하여 매탄을 실어오게 하였으니 수령이 자주 관리어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미뤄보건대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일 병조의 계사에 무사를 모았다 하였는데 모인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대오를 이루면 장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당나라의 용호위는 반드시 명호를 주고 또 장수를 정하여 통솔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변이 생기면 소속 군사를 거느리고 한 반면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장수할 수 있다. 만일 오위장이나 내금장 같은 경우는 어찌 많아야만 되겠는가? 정액을 몇 사람으로 해야 하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500인은 얻을 수 있으나 넘요의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300인으로 정액하더라도 오히려 적병을 꺾고 진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하니 승지 정곽적이 아뢰기를 300명을 관시하는 것은 매우 큰 과거인데 양남 및 원도의 사람이 미처 보러 오지 못할 것이니 시험치기는 명년 정월로 조금 물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물어보라. 판서의 뜻은 어떠한가? 무사들이 많이 모이면 서울에 머물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이것은
무사를 모으는 일이니 만일 흩어져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조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방의 원수를 차출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였는데 비변사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은 모르겠으나 만일 원수를 보내면 소동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순찰사가 이미 본도의 주인이 되었고 절도사가 군무를 전담하여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수상, 수하의 별장 2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밖에 다시 원수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또 이르기를 소신이 비록 본직에 있기는 하나 형용과 근력이 매우 쇠하였으니 무슨 일을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이 부사의 이름만 띄고 있을 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본직을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가벼이 채직할 수 있겠는가? 당초 차출하는 것은 사변 전에 내려가려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하여금 일을 잘 관리하여 오로지 한 방면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당초 나의 뜻이었다. 모든 일을 오직 판서만 믿으니 더욱 힘써 하라. 지금 호인이 만일 이로 인해 순종한다면 이는 판서의 공이다. 앉아서 적군을 굴복시키는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겠는가. 국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비방을 많이 듣는 것이니 이를 피해서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고 이어 유자 한 봉을 하사하였다.